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5월 1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YG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가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3월보다는 높아졌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수치였고요. 연간으로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헤드라인 수치는 4.9%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5%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는 5.5%가 나와서 역시 근원 물가는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전년도에 워낙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수치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작년도에도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긴 하겠지만 낮아진 폭은 더딜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시장이 CPI 발표 이후에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주거 비용의 상승폭이 드디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잖아요. 0.7, 0.8, 0.6 떨어지고 있었지만 0.5% 이상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0.4% 증가가 나오면서 드디어 주거비용마저도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P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2% 증가가 나왔지만 전년 대비해서 놓고 보면 PPI도 빠르게 디스인플레이션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2.3% 증가가 나왔으니까 안정적이죠. 그리고 하반기도 이 PPI 쪽에선 긍정적인 게 워낙 높았잖아요. 2022년도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반기도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수치는 계속 낮아지는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위로 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향성 모색하다가 밑으로 너무 빠르게 튀면은 경기 침체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수렴하면서 왔다 갔다 찌글거리는 게 증시에는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가나 금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 부담을 계속 반영하고 있잖아요. 유가가 장중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작은 박스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향 박스권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 해도 또 80불대라는 기술적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유가는 계속 하향 박스권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뿐만 아니라 금 가격도 지금 온스당 2,000달러 다시 또 돌파 시도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지 않으면 금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런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증시가 추가 상승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급락이 이어지기보다는 12,000에서 계속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빠르게 또 이쪽을 가려면 뭔가 추가 재료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재료 없이 온다 그러면 가파르게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하방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정점되고 또 가파르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찌글찌글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시장 매매하기엔 가장 좋습니다. 피곤을 하겠지만요. 당장 이달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 이것에 대한 리스크, 미국발 부도 이런 게 계속 뉴스 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부도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 부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질질질 끌면서 그래도 6월 달에는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될 거고 7월 달까지 또 질질 끌게 되겠죠. 정치적 이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출렁거리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가 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올라오면은 부담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기술적 흑자로 봐야 되겠죠. 상품이나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가 나온 게 아니라 투자소득, 배당소득 쪽에서 이익이 나면서 다행스럽게도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7억 달러 흑자인데 흑자폭이 큰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흑자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5월달 무역 수지도 또다시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0일까지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41억 달러 적자입니다. 수출 수입 모두 감소했고 자동차 분야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뭐 최근에 현대기아차 좋았던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도체, 석유 제품 이쪽은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중국 쪽도 좋지 않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지금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게 우리 환율에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자, 무역수지 적자 전망에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연간 고점대를 또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1350원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서도 강세를 유지한다는 점. 물론 여기 또 튀어오르면 정부가 또 행동에 나서겠죠. 환율 방어 행동에 나서면서 뭐 또 일부 조정이 나오겠습니다만 환 쪽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역시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죠. 2500포인트가 다시 또 하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쌍봉 찍고 조정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00선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료와 수급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 계속 다루셔야 돼요.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재료가 지금 수반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요. 지금은 어쨌든 종목별 매매도 중요합니다만 시황을 보기 위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자꾸 추적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이 고점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가 나와야 된다는데 4월 27일자 긍정적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환사채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61,400원짜리를 600억 들여서 매입하고 결국은 소각을 할 거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조 원대를 예상하는데 이거 상장 예비 심사 청구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 재료가 수반되면서 쌍봉을 찍은 거예요. 자, 요때 요 재료들이 반영되면서 여기서 찌글거리다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튄 겁니다. 자, 쌍봉을 찍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하죠. 이 정도 재료 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고공전투의 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또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것은 악재가 나왔죠. 자, 회장의 구속 소식. 집행유예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했었는데 전격 구속이 되면서 이 자리를 깨버렸고 여전히 불안불안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해도 다시 깰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고공전투의 저점을 깨서 반등을 할 때 이 저점 깬 이유가 악재가 아니고 저점을 깨서 반등을 했으면 다시 계속해서 고공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악재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다시 깰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고공전투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대규모 수주공시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를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고공전투를 만들었던 쌍봉 자리만큼 충분히 주가가 빠져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충분히 빠져줘야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강하게 모색할 구간이 나오지, 악재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상당히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다른 종목을 매매해도 반드시 함께 보면서 매매할 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YG 엔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잘 나와야 한 200억 정도 나오겠다라는 영업이익이 360억을 찍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전년 동기비해서 무려 497%나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런 좋은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확장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지금은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그 모멘텀은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베이비몬스터가 드디어 최종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5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틀 전에 7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멤버 확정 소식이 380만 회 이상 나왔고 지금 더 늘었겠죠. 그리고 2주 전, 3주 전 조회수 보시면 1000만 회가 다 넘고 900만 회, 800만 회 이렇습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조회수 보시면 7일 전에 뭐 쇼츠로 나온 게 900만 회, 뭐 2000만 회 이러니까 베이비몬스터의 조회수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팬덤을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블랙핑크가 될 수 있을지 YG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같은 팬덤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제성은 충분히 몰고 올 수 있지만 짬밥은 또 무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팬덤과 매출액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 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1분기가 매출액도 정점을 찍고 지지부진하죠. 물론 연간으로 보면 2022년보다는 충분히 높은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360억 찍고 계속 영업이익이 감소하잖아요. 연간으로 보면 전년도보다는 78%나 급증한 모습이지만 분기로 놓고 보면 1분기가 정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주가에는 사실 좋지 않아요. 반드시 모멘텀이 필요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그 모멘텀이 개인적으로는 블랙핑크의 재계약입니다. 블랙핑크가 만약에 재계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가 전략을 짜야지. 내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그 부분이 두렵다 그러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8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언제 그런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수급 보고 그냥 매매하는 겁니다. 자, YG엔터의 대차거래 현황을 보시면 대차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데 금요일자에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1일 금지 종목인데 공매도 세력들하고 앞으로 한판 승부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충돌하는 구간이니까 예의주시해서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자 YG엔터가 실적 발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수반됐고요. 장대 양봉을 갭상승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에요. 적은 시총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고점대를 다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81,350원인데 여기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를 뛰어넘으려면 계속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돼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베이비몬스터의 성장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실적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쭉 진행이 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했고요. 분명히 1분기 실적은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다, 실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뜬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완급등이 나온 것은 실적 기대감이라고는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팔아먹기 위한 급등이 될 수 있죠. 조금 전에도 실적 전망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전망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블랙핑크 관련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최소한 6월달, 7월달까지도 이 주가가 급락에 나오지 않고 계속 고공전투를 벌인다든지 추가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쓴다 그러면 그런 수급이 형성되기 위해서 반영될 기대감은 블랙핑크의 재계약이다. 그래서 그 관련된 뉴스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최근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을 잘 보시고요. 기관 수급 보면 투신권이 매매가 좋지 않았는데 다시 조금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다시 매수에 동참한지를 좀 보시고, 이들이 매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그 수급을 강하게 형성을 해줘야지 지금의 급등 추세가 유지되면서 고공전투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갭 구간이 메워진다 그러면 좋지 않죠? 네, 기술적으로 7,00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소멸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깨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고공전투를 벌여야 고공전투 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수치로 증명된 K-팝의 위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